오늘 돈의 속성을 쓴 김승호 대표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태껏 부에 관련된 책을 나름대로 한 3, 40권을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이 정말로 좀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여태껏 제가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참여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조금 해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책이라는 거는 읽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좋은 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 책은 좋은 책이다. 그래서 우연찮게 저 역시 책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읽는 편인데, 이거는 아마존 킨들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아마존 킨들을 한번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외국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은 영어로 읽는 버릇을 들여야 의존하지 않고 계속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은 되도록 원서로 읽어보시는 게, 시도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항상 부에 관련된 책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이에요. Rich Dad Poor Dad. 이 책은 혹시 자제분이 계신다면, 아니면 조카라든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이 책을 우연찮게 고등학생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 읽었는데 그때 당시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여 년 넘었으니까 지식의 체계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저를 또 부의 길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읽으면 느낌이 달라요.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 할아버지가 74살이신가 그러시거든요, 지금. 이분은 참, 기요사키 옹은, 저는 예전에는 이 사람 좀 약간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근데 계속 들어보고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직접 자기가 했던 그런 결과를 보여주니까 사짜는 아니다. 하도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 중에 사짜가 많아가지고 그런 건데, 인베스팅, 그러니까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 말고 다른 부분에서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런 바로 앞에 있는 사수의 느낌으로, 아니면 군대에서 일병 맞선임 같은 느낌으로 그냥 앞에 같이 가는데 조금 한 발자국 먼저 가 있는 사람의 그런 메신저 역할만 해드릴 수 있지, 제 스스로가 아직까지 부자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자이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그 중에 한 명이 필릭스 데니스라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는데, 잡지 있지 않습니까? 맥심 잡지. 그 잡지를 창간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됐는데, 이분의 책 How to Get Rich, 이 책은 이상한 것도 많은데 진짜 자기가 확연하게 다른 곳에서 그냥 잡지라는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매거진을 통해서 돈을 버신 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얼마나 힘든지를, 물론 이제 이분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진짜 적나라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문체가 너무 좀 재밌어요. 원래 시인이었고 이렇게 은퇴하셔가지고는 어디 섬에 살면서 시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든 My Life and Work, 이 책도 한 100여 년 넘게 된 책인데 제가 너무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 진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마치 한 10여 년 전에 인터넷 버블이 있을 때 썼던 책 같은, 진짜 좋은 책이고, 그 외에도 또 일론 마스크 관련된 책은 부자가 되는 책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이구나. 제프 베조스 책도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데, 제프 베조스가 여태껏 했던 말들을, 또 제프 베조스의 생각을 알기가 참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샤크탱크라는 미국의 기업가들을 위한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의 한 호스트인 마크 큐반의 책도 좋아요. How to Win. 이 책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좀 기업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읽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이해를 잘 못했지만, 이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를 만나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 대충이라도 훑어보면 나중에 내리에 남아가지고 그때 그 책이 있었지 하고 다시 읽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책은 계속 다시 읽게 만드는 책이거든요. 이해를 못해서도 있겠지만 또 한번 곱씹어보기 위해서 계속 읽어보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백이용님의 스타트업 바이블, 이 책도 참 좋은 책이고, 뭐 워렌 버핏의 또 벅셔 해서웨이, 이 책도 참 뭐 명저죠. 이 책은 뭐 말할 책이 아니고 이게 주주선언을 묶어놓은 책인데, 이것도 워렌 버핏의 생각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물론 번역된 책도 참 좋은데, 뭐죠, 제가 따로 번역된 거를 잘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확실히 외국 책은, 영어로 된 책은 영어로 읽는 게 그 사람의 성향을 제대로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면 좀 약간 쫄리잖아.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의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그 The Millionaire Next Door 이 책이 있는데, 이제 옆집 사는 백만장자가 누군가를 이제 그때 한 1990년대 후반인가 나온 책인데, 이 다 엮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실제로 백만장자들은, 그러니까 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뭐 차도 후진 거 타고, 옷도 대충 뭐 그 할인점 같은 데 가서 사고,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뭐 따로 이렇게 뭐 어떻게 투자를 해라 이런 건 안 알려주는데,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됐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마 번역도 돼 있을 겁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처럼.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 공부 차원에서 이거를 영어 책도 하나 사시고 또 한국 책도 사셔가지고,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는 한국 책으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영어로 책을 읽는 습관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영어로 읽는 게 물론 힘들었죠.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중학교까지 살았으니까 한국에. 근데 한 권 읽고 나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 턱걸이도 그렇고, 턱걸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턱걸이도 하나도 못 하다가 하나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전 군대 가가지고 겨우 하나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 하게 되면 2개, 3개, 4개 진짜 봉이가 붙듯이 턱걸이도 10개까지, 뭐 10개가 뭐야, 20개까지 든든하게 하거든요. 진짜 하나 하게 되면. 근데 하나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영어 원서도 다 읽겠다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한 페이지만 읽겠다, 영어 원서로, 이런 마인드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ich Dad Poor Dad 이 책이 그래도 읽기가 쉬워요, 영어로. 그래서 한번 거의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한 중학교 정도의 수준만 있으면, 영어가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수준만 있으면 이거 잘 읽을 거예요. Rich Dad Poor Dad는 이거 참 좋은 책이고, 이 책 안에 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놓고 그런 다이어그램도 있으니까 좀 더 영어로 읽으실 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무튼 The Millionaire Next Door 이 책은 이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책이고, 그 다음에 The Simple Path to Wealth 이 책은 부자 교육이라는 책으로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책은 제일 콜린스 작가의 책이고, 제일 콜린스는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잭 보글 회장님의, 이분이 인덱스 펀드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잭 보글옹의 제자예요. 거의 뭐 다이렉트한 제자는 아닌데, 이분의 영감을 많이 받아서 제일 콜린스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또 이렇게 인덱스 펀드로 인도해 주신 고마운 분이에요. 이게 제가 한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여름에 막 이렇게 인턴십 하면서 미국에서 그렇게 돈도 벌고 그래가지고, 돈이 좀 남아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그래서 보다가 제일 콜린스 작가의 책이 아마존에서 뭐 한 진짜 몇만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별이. 그래서 그게 거의 5점 만점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좋은 책. 아마존에서 거의 5점 만점이라는 책은, 그것도 몇만 개가 리뷰가 있는데, 그거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집단 지성의 힘이 참 강하다. 그래서 그때 그냥 우연찮게 그냥 뭐 사지 해가지고 뭐 샀는데, 진짜 돈 10,000원도 안 들었는데 이 책이 저한테 거의 1,000만 원 넘게 벌었다 줬을 거예요, 진짜. 이런 게 투자입니다, 여러분. 책 사는 거는 투자예요, 투자. 소비가 아니고. 책 사는 거는 이렇게 투자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책 사는 게 돈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우리가 장 보러 갈 때도 왜 유기농이라든지 좀 이렇게 좋은 달걀도 살 때도 그런 마인드로 사야 되거든요. 투자라고 생각하고, 내 병원비 내는 대신 좀 더
더 고급 양질의 그런 식자재를 사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 그럴 때는 그냥 막 싸게 먹고, 저희 집 자체도 또 약간 그 달걀 같은 것도 싸게 먹는데, 또 제 여자친구가 또 뭐지, 또 약간 좀 그런 거에 또 그 매니아거든. 식자재 같은 거 뭘 사야 돼. 얘 또 그 화학 전공이다 보니까 그런 걸 억수로 따진다고. 그 영양소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면 저도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그런 사상을 또 이렇게 스며들더라고, 제 삶에. 아무튼 엮기로 샜는데, 제일 콜린스 작가의 책 부자교육이라는 책도 있고 하니까 이 책도 정말 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리치 데드 푸어 데드 이거랑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기요사키, 그리고 The Simple Path to Wealth 이 책도 아마존 킨들을 사시면 좋은 게 외국 원서를,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드 카피를 선호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 책을 이렇게, 제가 한국에 없다 보니까 못 사잖아요. 직접 서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면 알라딘 이 이북 리더기를 사용해요. 예전에는 맥북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좀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 책을 정말 많이 삽니다. 여기서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은 사는 것 같아요, 못해도. 그래서 이런 책들을 그냥 그러니까 한국에 사시면 미국 책, 외국 책을 구하기 힘드니까, 막 힘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 아마존 킨들 기기도 하나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오태민 작가님도 킨들 기기를 가지시고 이 책을 보시더라고요. The Psychology of Money. 모건 하우젤의 책인데, 이 책은 나온 지 한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이 책도 진짜 좋은 책인 게, 어떻게 우리가 투자자로서 멘탈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좋게 이렇게 나오는 책이고, 이 책도 어떻게 일반인들이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까 그 Millionaire Next Door 그리고 The Simple Path to Wealth 이 세 책이랑 함께 같이 이렇게 일반인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책이고, 뭐 그 다음에 또 영어 원서를 읽다 보면 이 피터 린치의 그 월가의 전설로 떠나는 영웅, 뭐 피터 린치라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도 원서로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피터 린치의 특유의 유머가 많이 묻어 있어요. 특히 동부 쪽에 그 약간 그 백인 상류층은 아니고 백인 중상류층에 쓰는 유머들이 재밌어. 이 책도 One Up on Wall Street 이 책도 이 책은 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뭐 따로 뭐 부와 관련된 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로 투자해야 되고 그런 책인데, 그런 책 중에 또 대가가 10억을 잃고 나는 뭘 배웠냐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 나심 탈레브라는 블랙스완을 쓴 작가가 진짜 필독을 하라고 트레이더랑 투자자들한테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우리는 돈을 따는 걸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돈을 잃지 않는 걸로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짐 폴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짐 폴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좀 수도님 같은데, 이분의 그런 돈을 잃으면서 자기가 들었던 생각들을 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참 좋고, 그 다음에 제가 군대 한 일병 말인가 상병일 때 읽었던 책이었는데, The 4-Hour Workweek. 제가 그때 알라딘에서 아마 원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책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책은 영어로 읽는다. 왜냐하면 번역된 게 티모시 페리스의 그 나는 4시간만 일한다거나 숫자 넷. 근데 그 책도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거를 대충 이렇게 알라딘 그 샘플에서 읽어보니까 너무 좀 딱딱하더라고. 약간 제 느낌은. The 4-Hour Workweek 이 책도 페리스 작가가 또 글을 또 잘 써요. 이렇게 구어체 같이. 그래서 이 책도 참 영어로 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책은 좀 근데 약간 영어적인, 그러니까 미국에 살던 문화적인 지식이 없으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영어로만 읽다 보면. 왜냐하면 이 한국 상황을 제대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국어 번역으로 된 걸 읽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쭉 사셨던 분들은.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정말 많이 읽는 책이죠. 그리고 많이 듣는 분이고, 너발 라베칸트. 제가 그 유튜브에도 부자 되는 뭐 제1의 법칙 해가지고 너발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너발 선생님이 뭐 팟캐스트라든지 또 트위터에서 했던 말들을 다 엮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참
뭐 부자에 관련된 책도 있는데 그 외에도 어떻게 이제 뭐 행복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또 마음의 평화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도 있어서 참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국 책도 많은데 한국 책 중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의 스노우박스. 제가 여기 한번 그 크루거라는 이제 저기 우리나라 따지면 이마트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런 그 미국 이마트 가가지고 보면 그 스시를 팔거든요. 그 스시를 이제 하시는 분이 이 김 사장님이더라고, 이분. 그래가지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 맛있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더 여태껏 읽었던 책들을 한데 마치 묶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싱글 파이어라는 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자 용자 숫자 분이라고 이 중소기업을 쭉 다니시다가 이제 100억대 자산가가 되신 분인데 이분의 서민의 부자 되기 습관, 그리고 부자는 돈이 일하게 한다. 이 책은 이분은 이제 그 부동산, 특히 이제 원룸이라든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와는 좀 약간 스타일은 다르더라도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민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쓰셨고, 그 다음에 30살 비트코인은 퇴사합니다. 이 책은 비트코인, 이 책도 나온 지 별로 안 됐어요. 제가 산 게 이번 달에 산 것 같은데 이 책 자체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비트코인 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외국 책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여기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튼 사토시가 직접 말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When Money Dies 또는 The Sovereign Individual, 이 책도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비트코인이라는 게 하나의 그런 나무라면 그 나무가 있는 숲이 어딘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The Price of Tomorrow, 이 책도 제프 부스라는 사람이 쓴 지 별로 안 됐을 거예요. 이 책도 같이 읽어보면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크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정말 읽으셨으면 하는 게 바보 아저씨의 경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책은 제가 트위터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이 은행원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이 책은 진짜 한번 꼭 필독을 한번 하셔가지고 1권, 2권이 있는데 1권만 읽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1권에서 거의 진짜 엑기스가 다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이 어떻게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제가 만약에 뭐 미국에서 또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가야 된다면 이 책을 잘 활용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또 한국 그 시스템을 잘 또 활용할 것 같아요. 결국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 법의 체계를 잘 알고 합법적인 선에서 내가 이런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또 그런 조건이 되면 해야죠.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기 때문에 그런 걸 해가지고 이 바보 아저씨 경제 이야기는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살아가시면서 여러 뭐 어떻게 가족들한테,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증여, 뭐 노후 부동산, 이렇게 진짜 그 실전 은행원이 진짜 쓴 책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런 식으로 이 책까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뭐 저는 책을 뭐 많이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읽고 그냥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덮거든요. 그렇게 덮고 그냥 바로 다른 책을 넘어가요. 저는 이렇게 책을 진득하게 보는 책은 정말 좋은 책이 아니면, 아까 그 보여드린 김승호 회장님의 그런 책 아니면 그냥 막 훅훅 넘깁니다. 훅훅 넘기고 뭐 다른 책 한 대여섯 권 읽고, 대여섯 권이 뭐야,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거의 킨들에만 330권이 있으니까 정말 많이 읽고, 킨들 외에도 제 뒤에 이렇게 책이 많거든요. 이 책들 뭐 다 읽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배우는 게 재밌어요. 저는 어저께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저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나와가지고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아는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Rich Dad Poor Dad 이런 거 읽고 그리고 The Millionaire Next Door 이런 거 읽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좀 멘탈을 관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는 거야. 희한하게. 진짜 또 Simple Path to Wealth 이 책 말했잖아요. 부자교육 제일 콜린스 작가가 10,000원 내고 1,000,000원 벌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비트코인 옛날에 못 사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저도 후회하고 그렇지만 미련은 남지 않는 게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지식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샀더라도 버틸 수가 없었다. 그런 좀 짱구로 굴려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뭐 떨어지더라도 안 흔들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그냥 뭐 돈을 어디 놔두는지도 모르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그냥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그러니까 그게 간접적인 경험을 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이렇게 부자가 됐고 또 나도 이런 과정을 겪을 확률이 높구나. 확률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퀀텀 피직스하게. 이렇게 확률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나의 상황이 무조건 이 사람이 했던 그 상황과 다르지만 여러 가지 샘플을 통해서 뭐 필릭스 데니스도 있고 로버트 기요사키도 있고 안드류 카네기도 있고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제리 콜린스, 스티브 잡스, 잭 보글, 팀 페리스, 모건 하우젤 이런 사람들의 헨리 포드 이렇게 모든 시대를 망라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런 총 데이터를 흡수를 해가지고 결국 역사라는 거는 패턴 인식이거든요. 통계도 결국 패턴 인식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특히 우리 뇌가 하는 거는 제가 또 뇌에 대해서 대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인지과학 전공자로서 결국 뇌가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패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계에 발달 아니에요. 통계에 엄청 안 좋은 뇌지만 우리가 항상 그 패턴을 인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두루두루 읽다 보면 패턴이 보이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 대표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책 읽어야 되나 이거 묻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다 읽으시라고. 읽다 보면 보여요 그게. 읽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뭐 교보문고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S24 아무튼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 서점 가셔가지고 인터넷 서점 가셔서 베스트셀러를 클릭을 하세요. 베스트셀러 클릭해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신간 빼고 신간은 나온 지 별로 안 돼가지고 베스트셀러 될 확률이 높은데 좀 오래된 책인데 베스트셀러다 계속 스테디셀러 있잖아요. 스테디셀러를 찾는 거야. 그러면 딱 나오는 게 로버트 기요사키랑 그다음 피터 린치 이렇게 나와요. 보면 네이버 가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이버 가면 피터 린치랑 로버트 기요사키가 제일 먼저 뜨더라고 거의. 그래서 이분들의 책을 읽고 또 이제 저같이 좀 약간 이렇게 생활형 유튜브 또는 그냥 기록용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던져주잖아 이런 힌트들을 부자교육, 제일 콜린스 메모 그 다음에 The Millionaire Next Door 그 다음에 필릭스 데니스 우리 그 군대에서 많이 본 잡지를 만드신 위대하신 인물 이분들의 책을 읽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식의 체계를 늘려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헨리 포드의 자서전 진짜 추천드립니다. 헨리 포드의 자서전을 읽다 보면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100년이 지나서 뭔가 이렇게 도플갱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대비되는 게 참 많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그 electric car 전기차를 발명을 하려고 했다. 헨리 포드도 그때 당시에 이제 에디슨이 살아있고 그랬던 호랑이 담비 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였기 때문에 이 헨리 포드도 정말 그 안드류 카네기도 그렇고 이분들의 책을 읽으면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100년 전에 그걸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책 추천 및 그리고 제가 어떻게 책을 읽는지도 대충 좀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그냥 아무거나 일단 자기가 딱 끌리는 걸 읽으세요. 끌리는 책을 그렇게 읽고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책을 좋아하게 돼요. 좋아할 때까지 읽는 거야. 억지로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잘못 배운 게 책을 억지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그렇게 해서 막 이런 1년에 50권 읽기 이런 뭐 목표 같은 걸 세우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특히 군대에서.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책을 숫자로만 읽어.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는 이해하기 위해서 읽고, 그리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냥 목표로 읽어, 숫자로만. 그렇게 하면 물론 처음에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뭐 리니지라든지 메이플 스토리 하듯이 막 레벨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나중에 롱텀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더라. 쇼트텀하게, 그러니까 짧게 단기간으로 볼 때는 그런 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독서의 그런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책 읽듯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뭐 인어공주 이런 거 읽는 게 아니고, 뭐 엄마 찾아 산말리 이런 거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잘 꼴리는 애들 읽잖아. 그렇게 읽는 거야. 애들이, 어린애들,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나 안 간 애들이 어떻게 책을 읽는지 유심히 보세요. 진짜 보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그냥 보이면 그냥 그림이 예쁘면 읽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읽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요. 그리고 지루하면 덮고. 그러니까 지루하면 덮어도 된다고 너무 나를 이렇게 올가매지 마시고, 그냥 좋아하는 책을 꾸준하게 읽다 보면 책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뭐 제가 다 통달한 건 아닌데, 아까 보여드린 김승호 대표님의 돈의 속성, 이 책을 딱 펼치니까 오늘 진짜 한 챕터 딱 읽었는데 느낌이 빡 오잖아. 느낌이 딱 오는 게, 이 책은 진짜 내가 여태껏 한 30권, 뭐 30권이 뭐야, 거의 한 30권 플러스 뭐 유튜브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00권 정도 읽었던 거를 싹 다 거의 총 정리를 하는 느낌이 든다. 완전히 학원으로 따지면 학원 외 선생님들이 맨날 기말고사 치기 전에 던져주는 그런 요약 정리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저도 이 책도 김승호 대표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도 소개시켜드리고, 또 제가 여태껏 부에 관련된 책을 뭘 읽었는지도 이렇게 총 한번 정리를 싹 했어요. 제가 여태껏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독서의 세계에 한번 맛들리면 진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넷플릭스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전 넷플릭스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 읽는 게 더 재밌어.